자, 로테이트입니다. 먼저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려 보시죠. 이때 사선은 우리가 각도를 알지 못해야 합니다. 자, 로테이트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뜹니다. 선택하고 엔터. 중요한 건 이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베이스 포인트가 오른쪽에 찍힐 수도 있고 왼쪽에 찍힐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왼쪽 하단을 클릭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이 로테이트가 돼요. 이때 레퍼런스입니다. 각도를 알면 각도를 쓰면 돼요. 우린 각도 몰라요. 점 두 개를 클릭해서 값을 입력할 겁니다. 이렇게요. 베이스 포인트가 첫 번째입니다. 베이스 포인트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점은 그 반대점입니다. 0도. 그러면 0도로 이와 같이 맞춰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림을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드래그 앤 드랍, 두 번째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라 하면 자, 이렇게 이미지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그 다음 캐드 띄우고 컨트롤 V. 그러면 인서트 포인트.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페이스트 클립 나오고 인서트 포인트 물어봅니다. 0,0. 그리고 엔터 치면 이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확대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배경화면이 흰색이라 커서와 흰색이 똑같아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잘 찾으셔야 돼요. 라인 그리고 선의 경계를 이렇게 잘 찍으시면 됩니다. 클릭. 다시 한번 라인 클릭. 다시 한번 라인 클릭. 다시 한번 라인 클릭. 자, 이렇게 다 그려 놓으시죠. 자, 그럼 이제 삭제를 해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테두리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설계를 해야 할 부지만 이렇게 딱 따낸 거죠. 나머지는 필렛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필렛. 자, 필렛을 그려보시죠. 필렛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그 방위를 그려야 됩니다. 여기에 반지름 10짜리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 작으면 20으로 이렇게, 반대로 너무 크면 좀 반지름 5로 그렇게 적당히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쿼드란트 오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립니다. 자, 그려보시죠. 그 다음 옵셋 5mm 2.5mm 반지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필렛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문제는 이 라인이 0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든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 로테이트 전부 다 선택합니다. 자, 엔터. 그럼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기준점이요. 여기 좌하단점 클릭. 자,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각도를 몰라요. 이때 레퍼런스를 누릅니다. 돌아가고 있죠? 여기 각도를 넣어야 되는데 각도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때 레퍼런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공해줘야 할 각도, 캐드한테 알려줘야 될 각도예요. 역시 몰라요. 그러면 점 두 개를 찍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점은
아까 베이스 포인트. 두 번째 점은 반대점.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0도 엔터. 그러면 우리가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는 내가 선택한 객체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여기 있고요. 여기 스케일 보이시죠? 위에 모디파이 위에 스케일 있습니다. 자, 스케일 명령어 실행합니다. 객체 선택하랍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보네요. 자, 제가 이렇게 원점 클릭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스케일 팩터를 여기다 적으랍니다. 몇 배 커질 건지. 예를 들어서 3배. 3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너무 커요. 서클 반지름 50. 이번엔 너무 커요. 줄여야 됩니다. 스케일 객체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다가 1보다 작게 씁니다. 1이면 변하지 않아요. 1보다 커야 내가 지정한 객체가 커지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정한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0.5.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 줄어드는 거죠. 다시 볼까요? 기준점 클릭하고 2, 2배죠? 0.5 절반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이 스케일도 역시 똑같아요. 스케일, 그 다음에 여기 카피, 그 다음에 4배. 그러면 이렇게 복제 스케일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 여기 똑같이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현재 길이 40, 내가 원하는 건 30. 그럼 30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스케일, 레퍼런스, 현재 길이 30, 내가 원하는 건 20. 다시 봅니다. 스케일, 레퍼런스, 현재 길이 20, 내가 원하는 건 25.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이번엔 제가 그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정사각형으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제가 정사각형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 이 크기는 제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소수점이 있는 수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확하게 20입니다. 정확한 20이에요. 스케일, 로테이트랑 똑같습니다. 기준점 잡았습니다. 베이스 포인트 좌하단입니다. 레퍼런스, 자, 베이스 포인트 잡고 그 반대점 잡고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2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크기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스케일 레퍼런스하고 로테이트 레퍼런스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는 늘리기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스트레치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스트레치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걸침 선택입니다. 걸침 선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선택을 할 때 우리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건 윈도우 셀렉트, 포함 선택. 빈 공간 클릭한 다음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는 건 걸침 선택, 윈도우 셀렉트. 아마 제가 첫 시간에 알려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요.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빈 공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위든 아래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이건 포함 선택입니다.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들어온 것만 이렇게 선택해요. 그런데 빈 공간 클릭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이건 걸침 선택이에요. 교차된 건 다 선택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끝점이요. 끝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엔드 포인트라고 하죠. 엔드 포인트가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모서리를 선택하면 스트레치가 안 일어나요. 자, 보시죠. 스트레치. 자, 스트레치 명령을 실행하니까 이렇게 떠요.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To Stretch, 늘리기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By Crossing Window와 Crossing Polygon. 크로싱으로 선택해 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제가 첫 번째 조건 크로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지금 제가 모서리만 선택하고 있죠. 변만 선택하고 있죠. 그죠? 끝점은 선택 안 했습니다. 엔터 클릭하고 안 늘어나요. 끝점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 모서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로스 모서리만 선택했습니다. 엔터 기준점 늘어날 방향 안 늘어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스트레치. 자, 이렇게요. 걸침 선택이죠. 그 다음 여기 끝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누가 늘어나냐면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선택됐기 때문에 여기가 움직이고 여기는 선택 안 돼 있으니까 고정되고. 엔터 기준점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20mm. 그러면 20mm 늘어났네요. 스트레치 선택하고 엔터 20mm. 그럼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스트레치를 할 때 이렇게 한 점만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치가 늘어납니다. 한 점만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상황에 따라서 세 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점도 돼요. 만약에 4점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동이 되겠죠. 자, 한 점, 두 점, 세 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지껏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명령어를 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점 나오죠. 요걸 그립이라고 했습니다. 요 점들을 그립, G, R, I, P, 그립.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잡이라고 했어요. 이 그립에는 명령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 자, 어떻게 쓰냐면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명령어가 스트레치입니다. 엔터를 치면 그 다음에 무브가 돼요. 다시 엔터를 치면 회전이 됩니다. 로테이트. 이렇게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엔터를 치면 스케일이 됩니다. 크기 조절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엔터 치면 미러, 대칭이 됩니다. 다시 엔터 치면 스트레치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림 눌러서 이렇게 스트레치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서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 주는 경우, 스트레치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센입니다. 랭센은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랭센을 실행하게 되면 옵션이 먼저 나와요. 랭센이 네, 이건 리버스고 여기 랭스는 여기 있습니다. 요게 랭스입니다. 자, 랭스 그러면 Select an Object to Measure. 여기 옵션 보이시나요? 얘네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델타, 퍼센트, 토탈, 다이나믹. 자, 다이나믹은 동적, 토탈은 전체, 퍼센트, 백분율, 델타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값. 자, 다이나믹부터 보죠. 다이나믹하게 자, 선택하고 자, 마우스를 움직이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다이나믹 선택하고 자, 가장 가까운 끝점이 늘어납니다. 혹은 가장 가까운 끝점이 줄어듭니다.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토탈이요. 토탈은 전체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그러면 길이를 먼저 물어봐요. 몇 동인가요? 몇 미리인가요? 자, 100mm입니다. 엔터. 그리고 클릭하면 네, 요 선의 길이가 100mm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볼까요? 토탈 300mm입니다. 클릭하면 선의 길이가 300mm로 맞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선의 길이가 다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선의 길이가 다 제각각인데 내가 이걸 전부 다 300mm로 맞추고 싶어요. 랭슨 토탈 300mm 그리고 하나씩 다 클릭해 주는 겁니다. 뭐 아래로 늘어날지 뒤로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끝점이 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300mm짜리 선들을 다 맞춰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랭슨 이번엔 퍼센트입니다. 100분율이에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늘어나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200입니다. 그럼 클릭하면 현재 길이에서 딱 2배씩 늘어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퍼센트 50입니다. 그럼 현재 길이에서 딱 절반씩 줄어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얘는 중심선입니다. 옵셋 60mm 옵셋 20mm. 자, 그 다음 서클 지름 20 지름 30. 자, 트림으로 다 끊습니다. 다시 서클 반지름 5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0 역시 트림으로 다 끊습니다. 자, 여기서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5. 자, 트림으로 끊고 자, 트림으로 끊었습니다. 여기도 트림으로 끊고요. 라인 탄젠트에서 아이고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필요 없는 부분들 다시 한번 트림으로 지웁니다. 자, 문제는 요 부분이 짧아요. 여기는 아니네. 지름 30. 자,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짧아요. 그죠? 바로 여기서 쓰는 겁니다. 랭슨 델타 5mm.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선이 5mm씩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는 중심선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랭슨 델타 15mm. 그러면 딱 중심선까지. 그러면 그 중심선 정리가 쉽게 끝나죠. 그동안 어떻게 했나요? 다 옵셋 해가지고 트림했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익스플로드는 명령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또는 폴리곤을 그렸습니다. 6개 엣지. 또는 제가 어레이를 그렸습니다.
어레이를 했는데 제가 associative를 체크하고 어레이 했습니다. 어떤가요? 하나로 묶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걸 explode 분해합니다. 선택하고 엔터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분해가 됩니다. 명령은 간단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브레이크입니다. 선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브레이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점 두 개 찍어서 끊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똑같은 점을 두 번 클릭하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 명령은 여기 있어요. 요 두 개가 브레이크입니다. 요 두 개가 브레이크예요. 자, 브레이크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장소가 이렇게 선택한 장소부터 이렇게 끊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두 번째 점 클릭해주면 바로 브레이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트림의 옛날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점 두 개를 클릭하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라인,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 교차점까지 이 부분을 자르고 싶어요. 끊어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선 두 개를 더 그려보실까요? 자, 그 다음 브레이크를 하고 바로 여기 교차점을 클릭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누가 끊어질지 모르거든요. 얘가 선택될지 얘가 선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는 확실하게 내가 끊어질 걸 선택합니다. 끊을 걸 선택하세요. 이렇게. 자, 끊어진 것 선택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끊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 교차점이고, 여기 옵션에 보면 퍼스트 포인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선택하면서 여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면 여기 선택한 게 취소됩니다. 교차점 클릭, 그 다음에 교차점 클릭.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일단 먼저 선택. 일단 선택이요. 일단 선택. 아무데나 좋으니까 일단 선택.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고 교차점 클릭하고 교차점 클릭하고, 그러면 쉽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이렇게 해요.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고 싶어요. 이 선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한번 요렇게 선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브레이크 선택합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교차점으로, 세컨드 포인트도 교차점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딱 두 번 클릭한 거예요. 같은 점을 두 번 클릭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우가 나눠지게 돼요. 이걸 한 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똑같은 점을 클릭한 거죠. 그래서 한 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한 점 브레이크는요, 이렇게 한 점 브레이크는 명령어를 쓰는 것보다 여기 모디파이에 요 명령어요. 브레이크의 포인트 있죠. 얘를 쓰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 선택, 그 다음에 끊어질 부위 클릭. 그러면 끝났습니다. 한 번 덜 선택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 브레이크 예전에 했었습니다. 어제 브레이크 했나요? 자, 조인이네요. 자, 브레이크와 조인. 얘 어떻게 돼 있나요? 떨어져 있죠, 그죠? 다시 연결할 건 조인이죠. 다시 연결된 거 보이시죠? 끊고 연결하고, 끊고 연결하고, 브레이크하고 조인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포인트요. 포인트는 명령어가 별거 없어요. 자, 포인트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점이 하나 찍힙니다. 포인트 클릭. 점 찍힌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포인트 한 번, 명령어 한 번에 점이 하나씩 이렇게 찍힙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P타입. P타입이요. P타입.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P타입이라는 건 포인트 스타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점의 유형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점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P타입. 점의 모양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바꾸고 포인트 명령을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P타입 보시면 여기 포인트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 사이즈, 즉 점의 크기요. 근데 점의 크기가 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투 스크린, 화면에 상대적으로 5%란 뜻입니다. 만약에 그 아래를 놓으면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요. 즉 지금 미리 단위가 절대 단위입니다. 그럼 5유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닛으로 바뀝니다. 그럼 5mm란 뜻이 돼 버립니다. 지금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5mm가 됩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현재 크기가 5mm입니다.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상관없어요. 항상 5mm입니다. 근데 P타입은 점은 이게 커질 때 커지고 작아질 때 작아져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어떤가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면 커지고, 너무 크면 또 반대로 작아지고, 항상 화면에 5% 크기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는데 어떤 명령어랑 같이 써야 되냐면 리젠이요. 얘가 화면 재생 명령입니다. 화면 재생성 명령어예요. 단축키는 R입니다. 그러니까 줌 명령을 써서 커졌잖아요. 그럼 다시 리젠. 작아졌잖아요. 리젠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오스냅을 써야 될까요? 인터섹트요? 자, 라인, 인터섹션 안 찾아져요. 다시요. 라인, 센터, 오스냅이 안 찾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점은 오스냅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자, 수학적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점에는 크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점은 수학적으로 크기가 없습니다. 모양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면적은요? 크기가 없으니 면적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점들은 점의 위치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밑에 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다에 나가면 부표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부표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표 밑에 암초가 있거나 부표 밑에 어부가 내려놓은 그물이 있거나, 얘는 부표들인 겁니다. 이 밑에 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점을 찾는 오스냅을 다시 써보죠. 점을 찾는 오스냅은 노드입니다. 얘가 점이에요. 점. 노드라고 합니다. 단축키 노드예요. 자, 라인, 그 다음에 자, 다시 여기 노드 보이시나요? 바로 얘예요. 점이에요. 점. 갖다 대니까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다시 한번요. 노드. 그리고 클릭하니까 어떤가요? 점에서 점으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 있습니다. nearest란 뜻이에요. 근처란 뜻입니다. 단축키는 NEA입니다. 이 두 개가 점을 찾는 오스냅입니다. 자, 보세요.
라인, 자 니어레스트, 여기 있네요. 그리고 클릭하니까 어때요? 점이 찾아지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니어레스트 근처 어떤가요? 점이 찾아지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니어레스트는 단순히 점을 찾는 오스냅이 아닙니다. 라인 니어레스트 근처란 뜻이라 그랬어요. 그 뭐에 대한 근처냐면 이렇게 커서 근처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이해되셨나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 다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찾는 거 보이시나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 그게 니어레스트의 정체입니다. 그냥 이 선 어딘가 위에 정확하게 끄집어내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니어레스트 근처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에서 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지난번에 미러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스플라인 메소드를 CV로 바꾸고 제가 이렇게 날개 모양을 만들고 스트레치로 늘리고 줄이고 키우고 조절한 거죠. 이렇게. 자, 라인 미러. 근데 여기 이제 몸통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타원입니다. 엘립스. 근데 중요한 건 타원의 끝점이 여기 선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썼던 게 니어레스트입니다. 여기 어디쯤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니어레스트 여기 어디쯤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서클 원의 중심도 니어레스트 이 선 어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보시면 일반적인 창의 크기입니다. 1200에 1200. 자,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그러면 사각형 틀이 만들어집니다. 옵셋 45mm. 여기서 한 번 더 옵셋합니다. 옵셋 60mm. 여기가 창문 틀이라면 여긴 창 틀이 되겠군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이 아래쪽이 80mm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이 방향으로 20mm만 더 스트레치. 옵셋 30mm. 30mm 옵셋을 하는 이유는 여기가 60mm죠. 그러니까 여기도 60mm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금방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 보실까요?
네. 네.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요 4개짜리입니다. 4개짜리요. 자, 렉탱글 골뱅이 2400, 1200. 그 다음 옵셋 45mm. 근데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끝점과 중간점을 향해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여기다가 창문을 그릴 겁니다. 옵셋 60mm. 자, 여기는 아래쪽은 80mm죠? 그러니까 20mm 위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옵셋 30mm. 그 다음 트림. 자, 1차적으로는 됐어요. 미러 대칭이죠. 나머지 여기는 대칭하시면 금방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창문을 여길 자르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 틀이 먼저 이렇게 보이겠죠. 옵셋 120. 자, 트림하면 이렇게 창틀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창틀입니다. 옵셋 45mm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가 잘리면 이 부분만 보이는 거죠.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쭉 그립니다. 여기 창문의 두께가 50mm랍니다. 여기서 옵셋 50mm 위아래로 한 번씩. 자,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간점으로 선을 긋습니다. 옵셋 30mm. 여기 가운데 지우고요. 필렛.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옵셋 60mm. 자, 트림으로 선을 끊어주면 자, 이와 같이 창문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유리창을 미드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위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 선을 하나씩 다 올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씩 올려보시면 알아요. 어떤가요? 딱 맞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